1시간 전에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송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여 속도를 붙이려던 공수처의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되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가지고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력을 주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었다면 그 의도도 일단 좌절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유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을 몰아붙였던 홍준표 의원에게는 좀 불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및 사건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 신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수차례 약속된 소환조사 일정을 미루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손준성 검사는 곧바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 등 검사 4명이 출석해서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사안의 중요성과 수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손 검사 측은 무고함과 피의자 방어권을 무력화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구도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공수처가 상당히 무리를 했는데 이 무리를 한 이유가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좀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여기에 작동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공수처가.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3일에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었는데 그보다 더 급수가 높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한테는 언제 알려주느냐 하면은 심사 전날, 그러니까 영장심사 전날 오후에야 영장청구 사실을 송 검사 측에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송 검사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침탈하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하여 당사자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영장을 거듭 청구하여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건 거의 범죄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이거 형사범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송 검사 측은 공수처 검사가 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했다면서 검사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송 검사가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명불상자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야당 측에 전달하여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총선에서 여론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불상자로 적시했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작성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을 하면서
구체적인 범죄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섣불리 영장을 청구해 기각을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사를 아주 부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장동 수사하고 있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를 아주 무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사에만 전념하지 않고 이게 정치적 고려를 하니까 이렇게 무리를 한다는 겁니다. 무능하다는 거죠. 무능한 사람일수록 정권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일을 하고 출세하려고 하지 정권에 빌붙지 않아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정권 편을 들면은 뭐 승진에 좀 유리하다. 하여튼 이 문재인 정권은 무능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의 공통점은 무능입니다. 무능. 구속영장 기각 직후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제1호 체포영장, 제1호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은 떨어지고 아주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는 게 조선닷컴의 평가입니다. 공수처 검사가 최근 송 검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 검사는 야당의 대선 후보 선출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야당 경선에 개입하겠다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 오도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요. 한 법조인은 공수처가 왜 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참 검사가 오해받을 만한 메시지를 보냈네요. 야당 경선과 관련된다는 것은 손 검사를 구속함으로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지난 23일 송 검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도 이를 이틀이나 숨긴 것은 심각한 방어권 침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5일에야 변호인에게 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를 했는데, 통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 영장을 청구한 경우 당일 바로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적 보복이나 마찬가지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 검사의 변호인도 공수처에 이미 수차례 알린 대로 변호인의 주거지 이사가 오늘이어서 대전에서 이사하던 중 오후 2시쯤 영장 청구 사실을 처음 접하고 바로 서울로 출발하며 공수처에 하루 연기 요청을 했으나 공수처는 내일 출석하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면서 영장 청구서 부본을 오후 6시쯤에야 법원을 통해 확인하고 조력을 위한 시간이 부족함을 재차 설명하며 27일 출석 협의 요청을 했으나 이 역시 거절됐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냐? 왜 이렇게 서두르냐? 윤석열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른 거 아닙니까? 한 현직 검사는 이건 사기다고 했습니다. 사전 영장 청구를 하면 통상 이틀의 말미를 주고 신문기일을 잡는 게 확립된 실무 관행이고, 당사자가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영장 청구 즉시 준다는데 그런 관례를 완전히 깼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윤석열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역풍을 맞았는데, 하여튼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대장동 수사팀은 수사팀대로 어찌했든 이 정권편에 서서 야당에 불리한 쪽으로만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